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어제 이제 1월 23일에 임시주총이 있었죠. 일단은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당초 예상은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이 최씨 측이 하여튼 우호 세력 포함해서 34%, 그 다음에 이제 장씨 MBK 연합이 한 40% 정도라서 장씨 MBK가 우세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고려아연이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죠. 고려아연이 이제 호주에 있는 그 손자회사를 통해서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했습니다. 이거 시장에서 산 건 아니고요. 그 영풍 정밀과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던 지분을 SMC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인 홀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 홀딩도 사실은 그 상호 출자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상호 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 그래서 어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뜻대로 집중 투표제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사수가 제한이 없었는데 19명으로 제한하는 이런 정관이 이제 통과하게 됐고 고려아연이 이제 경영권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법 342조 2항은요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고요. 369조 3항에서는 그 상호 출자로 이제 10% 이상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이제 썬메탈스를 100% 보유하고 있고요. 썬메탈스가 SMC를 100% 보유하고 있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이제 영풍을 10.33%를 보유하게 되면서 영풍은 이제 상호 출자 제한에 걸려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상호 출자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이제 해석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호주 보유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제 상호주 보유는 아니고 체인 홀딩이거든요. 그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체인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법은 체인 홀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없고요. 이제 상호주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체인 홀딩도 사실은 상호주 보유의 일종으로 보긴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체인 홀딩이 많이 생기게 된 게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호 그 체인 홀딩을 많이 하게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사실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모비스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 체인 홀딩 구조인데 지금까지 이거를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문제 삼은 사람도 없고 하여튼 감독 당국에서도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현대차 그룹도 항상 이거를 해소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묘수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글로비스랑 모비스를 합병하고 여러 가지 지분을 주고받으면 가능한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감독기관이 이제 강하게 압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묵인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상호주 보유로 볼 거냐 아니면 체인 홀딩으로 봐서 이제 묵인할 거냐 이거는 이제 법원이 이제 요번에 당연히 이제 장씨 MBK가 이 임시조정 무효 소송을 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어제 임시조정 의결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대로 인정된다면은 이 고려아연에서 영풍 지분을 해소하지 않는 한은 영풍은 계속해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장씨 MBK 쪽 주장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엄격하게 얘기해서 상호주 보유는 아니고 체인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상법이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지 사실은 이게 이제 외국 법인이거든요. 선메탈즈나 선메탈즈 코퍼레이션은 호주 법인인데 이게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SMC는 유한회사거든요.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유한회사에도 이게 적용되냐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뭐 사실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이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법인으로 이 지분을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장씨 MBK도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소송해서 이제 소송해봐서 법원에서 이제 무효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영풍 지분을 MBK에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주 부유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원래부터 장씨 측은 고려아연의 이제 경영권을 뭐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씨 측이 이제 도발을 하니까 뭐 하여튼 방어를 하겠다는 거고 자기들이 원래 경영권은 자기들한테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장씨 측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풍 지분을 완전히 이제 MBK에 이제 넘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MBK가 뭐 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 씨는 우호 세력까지 이제 포함해서 34%지만 실제로 이제 최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얼마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쟁은 사실은 영풍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이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고려아연이 이제 경영권을 방어했지만은 장기적으로 간다면 영풍 쪽이 유리하고 또 MBK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분 인수에 나선다면은 MBK가 이제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식을 분할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핵심은 이 영풍이 가지고 있는 25.4%거든요. 이게 이제 최 씨가 지분이 비슷하다면 해볼 만한데 최 씨 측 지분이 훨씬 적습니다. 이게 이제 34%는 우호 세력인 거고요. 우호 세력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당분간은 소송전이 계속될 것 같고 주가도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